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사당 원내대표는 어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하고 이 같은 합의에 나선 것인데요. 자, 여기에 담긴 정치적 함의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촛불 집회 네. 현장에서 잠깐 만났었는데요. 이렇게 또 전화 네네.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어제 페이스북에도 의견을 좀 남기셨는데 네. 여야 사당 원내대표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 합의를 했습니다. 네네.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시점에 정말 불필요한 그 얘기를 하고 불필요한 합의를 했습니다. 이 탄핵이라는 것은 어떤 법적 조치가 아니었고, 네. 95%에 이르는 그런 국민들의 민의를 받들어서 국회가 정치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한다면, 네, 그런 헌재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야당 대표들까지 탄핵 기각 시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점에 굉장히 부적절하고 불순한 가정에 대해서 네, 승복하겠다, 이런 음, 합의를 한다는 거는 음, 저는 여전히 야당 대표들이 음, 민의를 잘못 파악하고 잘못 판단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여당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네네. 야당 새 야당 대표 특히 이제 탄핵에 적극적으로 네네. 그 나섰던 야삼당 야당의 네. 두 야당의 그 원내대표의 이 합의를 좀 이해할 수가 없다, 납득할 수 없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네. 네. 주셨습니다. 아니, 헌법재판소가 무슨 그 신입니까? 음, 그리고 선출된 권력이 음,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게 국민의 민의를 송두리째 맡겨놓는다? 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어제 그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이게 그 헌법재판소로 도로 가져간다는 것도 이게 국민이 그리고 또 국회가 이게 다 결정해 놓은 것을 또 법률적으로 가져가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네,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헌재 기능 자체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것인데 결국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비판도 나오기도 합니다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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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본인이 먼저 제안을 했다. 네,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승복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네, 우상호 대표가 본인은 좀 구두로 합의한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구두든 아니 뉘앙스에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무슨 뉘앙스의 차이라기보다도 네, 저는 우상호 대표한테 굉장히 유감인 게 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그런 잘못된 프레임, 음흠, 한편으로는 뭐 야권이나 특히 야권 대선 주자들의 발목을 잡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요즘에 새누리당이 정치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 국면에서 자기 정치를 하는 건데, 음흠, 그거를 들어줄 이유가 없었죠. 음, 오히려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네, 탄핵 인용되면 새누리당 그날로 해산하고 의원직 음흠, 사퇴해라. 음흠, 부역자 정당인 게 공식적으로 확인됐으니까. 네, 이렇게 쏴붙이고 넘어갔어야 될 문제를 그걸 음, 왜 들어주고 그럽니까? 그리고 어제 그 자리에서 음, 정우택 씨는 그러고 나가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만 18세 그 선거권 문제 얘기 논의할 때는 자리에 있지도 않고, 음,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참 그 허접한 자기 정치를 하는 거를 음, 왜 야당 원내대표들이 들어주고 음, 그걸 합의를 해주고, 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쟁점은 그 1, 2월 그러니까 지난 12월 9일 이후에 국회가 멈춰 있다 사실상 네, 그 그렇습니다. 예. 촛불의 요구는 1, 2월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라. 그래서 네, 문제가 됐던 정경유착 문제에 대한 재벌 개혁에 대한 거, 언론 개혁, 네, 네, 뭐 네, 수많은 그리고 또 이제 검찰 개혁 여러 네, 이슈들에 대한 개혁적 법안들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라라는 촛불의 요구에 응해라 이런 네, 건데 그걸 네, 하나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네, 그것은 얘기는 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새누리당 얘기만 합의하고 끝나버린 이런 거라는 거죠. 네네.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그 1, 2월 국회라는 것은 네.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근데 지금 야당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 이른 조기 대선에 네. 그 취해서 그런지 이 개혁의 골든타임을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검찰 개혁, 또 네. 뭐 경제민주화 관련된 그런 개혁들, 네. 또 기타 여러 가지 사회개혁 과제들이 있는데, 음, 이 개혁 과제들 그냥 쌓아놓고 바라보기만 한다는 거죠. 지금 네. 야권의 대선 후보들이
그 수많은 공약들을 하고 계세요. 음. 굉장히 장밋빛 전망들을 얘기하고 계신데 네. 그런 전망들을 말씀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음흠. 하나라도 이 국민들이 부여한 개혁의 골든타임에 실현해 내는 것이 음. 사실은 그 후보가 하고자 하는 음흠. 어떻게 보면 이 정책 공약의 네. 전망을 국민들한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모여가지고 그런 개혁 조치에 대해서 네. 이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을 압박은 못하고 네. 탄핵 기각하면 뭐 승복한다 이런 합의를 한다는 건 참 한심한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저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국민들께 이런 답답증도 좀 생기는데요. 네, 이를테면 정우택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촛불이니 태극기니 하면서 네, 정당이 선동을 하고 국론 분열을 갈등을 야기하면 안 된다. 근데 네. 촛불이니 태극기니 이것을 동률 비교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혀 아니죠. 네. 촛불은 그 자체로서 민심이고 네. 주권자의 의사고 네. 태극기 집회라는 것은 그런 주권자의 의사, 국민의 의사에 대한 일종의 반역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음. 그런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을 네. 왜 받아주고 있냐는 거죠. 제가 답답한 지점은 그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누리당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네, 주장을 오히려 비판하고 나와야지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사람들의 주장을 고지고대로 받아서 다 합의해주고 뭐 하는 거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해주시는 건데요. 네네, 그 김문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탄핵 기각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촛불 네, 시민들을 폭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주장을 한 분이 지금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김문수 씨는 뭐 본인이 블랙리스트도 만들었다 그러는데 네, 그 사람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정신감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정신감정이요. 예, 아니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김문수 지사 같은 분이 포함되어 있는 새누리당 네, 이런 주장을 제1야당인 원내 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용인하는 태도, 그러니까 협치의 대상 혹은 대연정의 대상, 연합정치의 대상으로 봐야 되나라는 답답증도 좀 있는 건데 현실 정치에선 또 엄연히 그쪽이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이런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좀 야당이 선택해야 되는 적절한 방법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우선은 지금 새누리당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정당이고 네. 지금 입 닫고 국민들한테 여전히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 정당입니다. 음흠. 근데 지금 분수도 모르고 뭐 대선 후보가 10명이 나온다 그러고 뭐 네. 누굴 영입한다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음. 국민들이 다 이거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개혁 입법 하려면 물론 새누리당이 여전히 의석이 90석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을 설득해서 가야 됩니다. 음흠. 그런데 그 설득의 방법은 한편으로는 압박이고 음. 또 한편으로는 새누리당도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여론의 눈치를 보고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야당이 그걸 정치력을 발휘해서 끌고 가야지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저런 그 정우택 씨의 말도 안 되는 프레임,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음. 이렇게 끌려다닌다는 게 좀 답답하고 네. 아마 지나치게 대선을 의식하고 음흠. 또 지나치게 보수 언론이나 음. 이른바 이제 중간층이 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의식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오히려 그런 태도가 네. 이 민심에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음흠. 어제 우상호 대표께서는 참 그 자리에서 네.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요. 정치력을 발휘해서 여당을 견인해서 끌고 가야 되는 그렇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끌려다니는, 그러니까 힘이 네. 있고 지금 40%가 넘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네, 지지율이. 네, 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다 합치면요 50%가 훌쩍 넘습니다. 지지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지지율이 야권에 이렇게 쏠려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네, 역사에서. 없죠. 예, 예. 선거 때도 아닌데 이게 50% 네. 국민의 과반 이상이 지지하는 야3당이 협력을 해서 이를테면 이 불이한 권력에 대한 심판 네. 그리고 그 불이한 권력이 더 이상 잘못된 행동을 준동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이른바 지도력을 좀 발휘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 적폐청산은 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네. 야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시작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부터 적폐청산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라고 해서 네. 적폐청산에 걸림돌이 없을까요? 음, 저항이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지금 이 국민들의 의사가 네. 가장 이렇게 충만해 있을 때 그리고 국민들의 뜻이 적폐청산과 대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네. 의지가 모여 있을 때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저는 지금 국회가 그런 면에서
이 탄핵으로 조성된 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죠. 네, 네네, 선거 연령 18세 이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확 나가버렸고 네네. 나머지 야삼당은 이 법안을 처리하되 2020년 21대 총선부터 적용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합의는 아니고 네. 그런 얘기가 나와서 뭐 그냥 공감 정도를 표시한 것 같고 명시적인 합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감만 하고 명시적 예, 합의는 예, 하지도 예, 않은 예, 거다. 예, 예. 그 왜 만났을까요? 그러게요. 어제 아마 국회의장 우리 정세균 의장님 주최로 네. 2월 국회 운영 방안을 협의하려고 음흠. 의사 일정을 협의하려고 만났던 것 같은데 네. 엉뚱하게 탄핵 기각 시에 승복한다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합의만 하고 실제 2월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안들을 가지고 네. 여야가 국회 성과를 만들 건가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논의도 안 하고 흩어졌단 말이죠. 근데 국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네. 저는 지금 이 촛불의 민심은 음. 국회를 향해서 또 야당을 향해서도 아주 매서운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 핵심이 무엇인지 광장에 나오면 다 확인을 하실 텐데 그리고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총 집결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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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에서 그러셨죠. 네, 집회도 했을 텐데 네,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좀 저희가 더 확인 취재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정작 예, 지금 그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특히 이제 야당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쟁점인 특검 연장 법안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합의를 못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는 뭐 사실은 새누리당은 안 하려고 그러겠죠, 끝까지. 네, 그리고 바른정당도 원론적으로 특검 연장이 필요하다고는 얘기하지만 네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흠. 그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지까지는 아직 의사가 확인이 안 됐어요. 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특검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지금 충분히 박근혜 지금 이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헌재의 이 탄핵 심판 절차를 늦추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다 부리고 있어요. 네. 객관적으로도 특검 수사 연장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음흠. 때문에 이걸 강하게 압박해서 새누리당이 부담을 느끼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설사 그 새누리당의 몽리로 인해서 그 특검 연장이 안 되더라도 황교안 씨와 새누리당의 몽리로 인해서 안 되더라도 네. 그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 글쎄 법안은 발의하셨지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지 음흠. 어제 그 회동의 결과로 봤을 때는 다소 네. 의아합니다. 네. 법안은 제출했지만 절실함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끝이 네, 날려면 네, 특검의 수사 기한을 연장해서 대통령 그렇죠. 대면 네, 조사를 포함해서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 지금 뭐 네, 내일 그 행정법원에서 심리 있는데요. 이 네, 청와대 네, 압수수색 문제 뭐 그리고 나머지 재벌들 그리고 2014년 그 문건 파문 당시에 정윤회 씨 네, 10상시 네. 파문에 대한 수사 뭐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잘 네.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물론 이제 특검이 수사 기한이 네, 이대로 종료된다 하더라도 네, 그게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검찰이 음흠. 다시 그 사건을 이첩받아서 네,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그때 가서는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구성이 돼서 네, 나름 검찰이 그 수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정치검찰의 과거에 그런 이력과 역사를 봤을 때 이걸 다시 검찰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거기서 신뢰할 수 있을까? 음흠. 신뢰할 수 없는 대목들이 여전히 있고요. 음, 그런 면에서 특검이 마저 수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단죄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수사 기한 연장이 필요하고 수사 기한 문제는 정치권이 지금 다른 어떤 의제보다도 네, 이 최우선적으로 네, 이 온 힘을 다해서 음, 연장이 이루어질수록 해야 될 의제인데 네, 분위기가 너무 이게 좀 뭐랄까요? 풀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음. 우려를 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취재를 해보면 여전히 촛불의 동력은 촛불이 꺼진 게 아니거든요. 아이 네, 그럼요. 촛불의 네. 동력이 살아 있는데 이른바 네. 그 탄핵 기각 집회,
탄기국이라고 네네네. 하죠. 탄핵 네네네. 기각 집회가 막 폭력을 기자들한테 폭력까지 쓰면서 네네. 뭐 이 동력을 뭐 일부는 그 돈까지 받으면서 나왔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네네. 이것을 정치인들이 나서서 선동을 하고 이것을 이제 두 개의 대한민국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그렇죠. 일종의 예. 물타기를 계속하니까 논점이 자꾸 흐려지는 측면 그리고 언론이 그걸 또 네. 집중 보도를 보수 언론이 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네. 뭔가 좀 길어지니까 이게 좀 네.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치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네. 분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에 맡겨놓고 네, 한편으로는 특검에 맡겨놓고 네, 또 한편으로는 광장의 시민들한테 맡겨놓고 음흠, 이 정치권이나 국회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가장 주도성을 발휘해서 네, 지금 이 1, 2월에 국회를 활용한 음, 어떤 개혁 입법들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키고 네, 그리고 헌재에 대해서도 이 국민의 뜻이 민의가 음, 어디에 있는지를 네, 직시해야 된다라는 네, 정치적 압박을 가해야죠. 아니 음, 헌재가 무슨 국민위에 있고 국회에 있는 사법기관입니까? 그거 아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예, 이 국민의 민의를 받들어서 국회가 정치적으로 결정한 사항, 그것도 음. 압도적 다수로 가결시킨 사항에 대해서 헌재는 절차적으로 검토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압박을 가하는 게 정상적인 국회고 정상적인 야당의 모습인 거죠. 네. 근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 지금 아쉽습니다. 네. 참 지금 답답한 뉴스들이 속보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원회 네, 전면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국회 네, 환노위 차원에서 청문회 실시를 하려고 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백혈병 피해 문제 그리고 MBC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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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탄압 문제, 이랜드 네, 네,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행위 강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 환노위가 의결을 하자마자 지금 자유한국당이 환노위 불참 선언하고 보이콧 전체 상임위 다 보이콧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 환노위는요, 네. 야당이 바른당까지 포함해서 3분의 2가 넘습니다. 아하.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그 그러거나 빼고 네, 말거나, 예, 그러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말거나 하면 되고, 네. 지금 새누리당이 없다 그래서 국회 운영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 새누리당 빼도 뺀다 하더라도 그 네. 바른정당까지 합치면 압도적 다수가 되지 네. 않습니까? 예, 예. 그 당들이 합의해가지고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그 음. 새누리당의 저런 몽리라는 거를 네. 사실 과거에부터 우리가 많이 목격하고 경험을 했는데 네. 새누리당이 아직도 그 과거에서 네. 취해가지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음. 자신들의 처지가 뭔지를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내버려 네. 두고 가야 되는 거죠, 저거는. 그러거나 네, 말거나. 네. 주제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이러거나 말거나 네네. 내버려 두고 지금 야 사당 갈 길 가시라. 네네. 예, 네. 그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 정의당 네 개의 야당이 힘을 합쳐서 국회를 밀고 바른정당도 과거에는 새누리당과 뿌리가 같지만 네, 지금 저런 새누리당의 몽리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네, 동의 못할 겁니다, 네, 아마. 네. 실제로 그러면은, 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네. 가면 되는 거죠. 네. 자, 이게 네 개 정당이 힘을 합쳐서 새누리당이 목리를 부리거나 말거나 어, 계속 가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일이 더 쉬운 거 아니겠어요? 이를테면 일이 18세 쉬워지죠. 선거 연령 네, 인하 문제라든가 그 검찰 특검의 기간 연장이라든가 오히려 네. 더 빠져주면 일이 더 쉬워지는 이런 측면은 근데 그런 없겠습니까? 개혁 법안들을 네.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면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새누리당이. 개혁 법안들 밀어붙인다 그러면 다시 상임위 그거 막으려고 보이콧했던 다시 것을 또 돌아올 다시 겁니다. 또 예.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한다. 이 참 이런 식의 국회 운영, 이 국회 선진화법이 어찌됐든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 법이 마련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악용되는 측면도 있네요. 네네, 악용되고 있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국회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네, 선진화법은 이제 합의를 통해서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폐해로 거론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아마 이제 새누리당이 소수가 되면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반대하겠죠. 이전에는 국회 선진화법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맞아요. 예, 네. 근데 국회 선진화법은 객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건 이제 네, 여야가 합의해서 네, 합의점을 찾아 나가면 될 문제고, 음, 근데 그와 별개로 지금 정치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일부의 그런 개혁적인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시도한다는 이유로 목리를 부리는 거는 용인해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제 12차 변론기일 열고 있는 네, 네, 상황인데요. 네, 어찌됐든 그 이달 22일까지 변론을 마치고 23일 네, 날 최종 변론을 하게 되면 늦어도 3월 초에는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이른바 탄핵 기각 집회에서는 보수 정치인들이 나와서 김문수 전 지사를 포함해서 말이죠. 네, 기각될 거다. 이른바 네, 기각설을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기각을 위한 뭐 새누리당 안에 TF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손범규 변호사 같은 분도 계시는 건데요. 네.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쪽으로 분위기를 잡는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거고, 아하. 자기들 세를 결집하기 위한 네. 일종의 하나의 전술이기도 하고, 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새누리당이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보고요. 한간에는 진짜 이러다 기각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들이 있으신데, 네.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음흠. 왜냐하면 네. 현재 역사를 보면 네. 헌법재판소는 87년 6월 항쟁의 성과물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어떤 사법기관보다 정치적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2004년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에 헌재가 이걸 기각한 이유도 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이 사실은 민의와 동떨어진 일종의 의회 쿠데타였잖아요. 그걸 헌재가 민의를 존중해서 탄핵을 기각시켰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압도적 민의에 의해서 국민들이 탄핵을 요구하고 또 그 민의를 수렴해서 국회가 압도적 다수로 탄핵을 결정했는데 그걸 기각한다면 그건 이제 헌재 쿠데타가 되는 거죠. 그때는 헌법재판소가 존립이 불가능해질 거라고 보고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때문에 저렇게 뭐 탄핵 기각 집회에서 새머리하고 그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기각될 거다 이런 말들을 흘리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동요할 이유는 없다. 계속 가던 대로 갈 길을 가면 된다. 근데 국민들은 동요하지 않는데 국회가 먼저 동요하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네. 아이고 참 이게 그 뭔가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그 100일이 넘도록 그 탄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빨리 하루빨리 정상화돼서 모든 국민들이 그렇죠. 일상으로 복귀해서 토요일 날 어디 놀러 가고 싶다. 주말을 좀 예. 주말답게 쉬고 싶다. 이런 국민적 지금 주 5일 요구가. 근무가 아니에요. 네. 주 6일 근무를 하고 계세요, 우리 국민들이. 네. 오마이 TV는 주 7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위로를 자, 드립니다. 예. 자,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이 나라의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매주 헌신하고 있는데 그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냐. 너무한다. 네. 해도 네. 너무한다. 이제 AI 구제역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산적해 있고 또 동북아 정세가 매우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이 판국에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네. 우리 그 촛불 국민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네. 위대한 촛불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정말 국민들 대단하시고요. 우리가 이번 겨울 굉장히 추웠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추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변함없이 지치지 않고 이렇게 촛불을 들고 계신 것에 정말 감사드리고 또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국회가 이런 국민의 뜻을 좀 더 무겁게 받아들여서 지금 이 난국을 헤쳐가는데 흔들림 없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요. 너무 지나치게 지금 대선 분위기가 일찍 조성이 돼서 모든 관심이 대선으로 몰려 있고 물론 대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나도 국민들의 삶은 지속되고 또 대한민국도 지속될 거라는 거죠. 훨씬 더 긴 미래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나치게 이 선거 국면에만 몰두하는 그런 모습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탄핵 절대로 기각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요하지 마세요. 절대로 탄핵은 기각될 리가 없습니다라는 게 박원석 의원의 말씀 예측이셨습니다. 자, 저희 방송하는 동안 베리타스님께서 와 야당에 뭔가 불만이 있었는데 뭘까 싶었는데 완전히
핵사이다네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해외에 네, 계신 고맙습니다. 분들께서 많이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 저희가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